은퇴란 단어는 대개 해방과 여유를 연상시키지만 정작 그 문턱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막막함을 먼저 느낀다. 평생 일터에서 몸과 시간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멈추고 앞으로의 시간은 내 힘으로 채워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가진 것이 넉넉하다면 준비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대다수에게 그렇지 않다. 특히 은퇴 시점에 손에 쥔 것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집이든 작은 연금이든 아니면 기술 하나뿐이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은퇴 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김영수 씨는 62세에 은퇴했을 때 가진 것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회사 생활 내내 대출을 갚으며 버텼고 은퇴 무렵이 돼서야 집이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됐다. 그러나 퇴직금은 자녀 학자금과 결혼 지원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건 고정 수입 없는 상황에서의 주거지뿐이었다. 영수 씨는 이 집을 팔아 절반 가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남은 돈을 생활비와 소규모 임대 사업 자금으로 나눴다. 빈집을 개조해 주말 농장 체험 숙소를 운영한 그는 도시와 전원을 오가며 수입을 만들었고 농작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집 한 채라는 유일한 자산을 단순히 거주지로만 쓰지 않고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바꾼 것이 그의 노후를 지탱한 핵심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박미정 씨다. 그녀가 은퇴할 때 가진 것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회계 실무 능력뿐이었다. 35년간 중소기업 재무회계부서를 책임지며 쌓은 실무 경험은 은퇴 후에도 값진 자산이 됐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세무 정리를 돕는 일을 시작했고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월 10여 명의 고객을 관리하게 됐다. 그녀는 집에서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격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현장을 방문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불안했지만 내가 가진 건 이 기술 하나라는 사실이 오히려 방향을 명확하게 해줬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하루 45시간만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일과의 연결 덕분에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심리적 만족감도 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종남 씨의 경우 은퇴 시점에 가진 것은 1억 원의 퇴직금이 전부였다. 은퇴 직후 그는 주변의 권유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였지만 경험 부족으로 1년 만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그때 그는 남은 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리한 투자 대신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결국 그는 7천만 원을 정기 예금과 채권에 분산해 두고 이자와 함께 소규모 창업으로 부수입을 만들기로 했다. 동네 상가에 작은 셀프 빨래방을 차려놓고 원격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하루 수시간만 관리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덕분에 그는 자본 손실 없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투자보다 지출 관리와 안정적 수입 구조가 먼저라는 교훈을 얻었다. 세 사람의 사례는 은퇴 시점에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심지어 하나뿐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거주지든 기술이든 현금이든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수익 창출이나 가치 확장의 수단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생활비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확실한 수입원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노후의 안전망이 된다. 은퇴 후 가진 것이 적을수록 선택지는 더 신중해져야 한다. 무리한 수익 추구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거주지 이동이나 직업 재활용, 소규모 창업 등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남은 한 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그것을 한계로 볼 것인지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 후반부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다. 시작점이 작아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남은 시간은 충분히 다른 빛깔로 채울 수 있다. 은퇴 시점에 가진 것이 단 하나뿐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전략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산은 현금, 부동산, 금융상품,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활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집 한 채라도 단순 거주지로만 쓰면 고정비만 발생하는 비유동 자산이지만 이를 임대하거나 사업 기반으로 전환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자산으로 변한다.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숙련 기술은 니즈만 정확히 맞추면 안정적 수익원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다수의 은퇴자가 보유한 자산을 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이다. 집은 그냥 집, 돈은 그냥 저축, 기술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 단정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이 자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가치는 현재보다 몇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 단계는 자신의 자산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은 단순히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확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위치, 주변 상권, 임대 수요, 리모델링 가능성을 조사하고 금융 자산이라면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영향, 투자 대안과의 비교를 해야 한다. 기술과 경험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온라인 환경과 결합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나 자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구조다. 이 경우 보유 자산이 아무리 커도 일정 기간 후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산을 소득 창출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임대와 수익형 부동산 같은 자산 활용형. 둘째, 기술과 경험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문 역량형. 셋째, 소규모 창업이나 플랫폼 활용 같은 부가 수입형이다. 자산 활용형은 초기 자본을 보유한 은퇴자에게 적합하며 전문 역량형은 퇴직 전 경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부가 수입형은 자본이 적더라도 시간과 아이디어를 투자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비 구조의 최적화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비 구조를 분석해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거비, 교통비, 보험료 같은 장기 지출 항목을 효율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무 안전망을 만든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주를 고려할 수 있고, 교통비는 차량 유지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는 보장 범위를 점검해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것이 좋다. 은퇴 후 재무 전략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심리적 지출이다.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인해 은퇴 직후 여행, 외식, 취미 등에서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초기 자산 소모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심리적 지출을 관리하려면 연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관건은 자산 운용에서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가 퇴직 직후 여유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큰 수익보다 손실 방지가 더 중요하다. 경제학적으로 노후 자산은 복구 불가능한 자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본 손실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식, 코인, 고위험, 부동산 투자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예금, 채권, 안정형 펀드, 공모 리츠 등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안정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은퇴 후의 자산 활용은 반드시 사회적 연결망과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적 기회와 정보 접근성에 직결되며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자는 종종 직장과 함께 사라진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고립되는데 이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기존 인맥과의 유지를 넘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협동조합, 동호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수록 수익 기회와 지원 체계가 커진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전략을 세울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적응력이다. 경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자산 활용 방식, 생활비 구조, 수익 창출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소규모 창업을 하다가 체력 저하로 인해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혹은 온라인 서비스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기술과 경험은 시대 흐름에 맞춰 재교육과 업데이트를 거쳐야 한다. 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작은 자산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고 변화에 덜 흔들린다. 결국 은퇴 시점에 가진 것이 단 하나뿐이라도 그 하나를 어떻게 살아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노후를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유연한 대응 전략 속에 녹여내는 일이다.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시작점이 작아도 인생 후반부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다.